안녕하세요. 100억 쇼핑몰이 만나는 1000억의 야망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자, 오늘은 좀 리더십, 우승을 만든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마케팅을 벗어나서 최근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었던 한 축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축구 감독은 2021년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바로 안첼로티 감독입니다. 이 안첼로티 감독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감독인데요. 요즘 우리 축구가 소위 감독발이라고 하는 축구로 접어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벤투 감독, 아니면은 무니뉴 감독이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은 콘테, 아니면은 가장 유명한 펩 과르디올라처럼 그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처럼 소위 말해서 감독이 바뀌면은 팀이 1등을 하고 감독이 바뀌면은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소위 말해서 감독발 축구가 워낙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감독발 축구의 특징들은 흔히 게으르지만 천재적인 선수보다는 소위 말해서 전술적이고 다재다능하고, 그 다음에 90분 동안 지치지 않고 전술 이해도, 즉 몇 분에 여기에 뛰어,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어, 이런 식의 전술 움직임이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독발이 되게 뛰어난 축구판에 완전 반대로 해서 성공하는 감독이 바로 안첼로티 감독인데요. 실제로 2021년부터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3년 넘게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까지 최근에 체결했는데, 이게 얼만큼 대단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의 경우에도 거의 3년 동안 감독이 3번이 바뀌었죠. 3번이 바뀌면서 계속 조금만 안 된다 그러면 2개월마다 잘리는 것도 바로 이제 축구판입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토트넘보다 훨씬 더 큰 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안첼로티 감독을 거의 3년, 그리고 연장 계약했으니까 4년, 5년까지 쓰겠다고 하는 거는 이 안첼로티 감독이 얼마큼 위대한 감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첼로티 감독이 아까 반대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대로 한다는 특징이 뭐냐면, 안첼로티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신세대 감독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선수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개인의 창조성을 박탈하게 된다.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와는 다른 문제다. 공의 소유권이 없었을 때는 팀적인 집중력과 단합력,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된다. 하지만 공 소유권이 있을 때에는 개인의 창조성이 달려있다. 우리가 공을 잡았을 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좀 더 윙쪽으로 벌려서 뛰고 싶어 한다? 그럴 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에게 중앙을 지키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런 플레이는 선수 개인의 경기 해석이다. 난 선수의 창조성을 박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수비할 때는 개인의 팀의 집중력과 전술이 중요하지만 공격을 하는 상황, 즉 되게 밀집돼 있고 굳건한 수비를 딱 만들고 있는 최상위급 클럽들과 싸울 때는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해줘 축구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해줘 축구라고 부르고 있고, 야 해줘 이거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보면은 굉장히 극장골이라고 하죠. 1점 먹었다가 마지막 역전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이고요. 또 개인의 기량에 되게 의존을 하고 또 그런 창조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도 보입니다. 왜? 전술이 아니라 개인의 창조성을 믿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을 준결승선에서 이기고, 바이에른 뮌헨은 올해는 좀 놓쳤지만 거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9년 연속 1등을 하고 이런 대단한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 팀을 가볍게 이기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올라가 있고, 아마 결승전 상대가 도르트문트라는 팀이라서 우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라리가라고 하죠. 바르셀로나나 스페인 프로리그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 감독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타입인데요. 예를 들자면 고만고만하게 우리 직원들 혹은 컨텐츠 마케터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얘는 블로그를 하루 몇 개를 쓰고, 얘는
뭐 MD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몇 개를 올리고, 이런 소위 말해서 기본 업무들은 어쩔 수 없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체계화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뽑을 때 우린 컨텐츠 마케터, 즉 우리한테 없는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객을 혹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더 뛰어난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잠재력이 뛰어난,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회사의 매뉴얼에 묶여 있다면, 그리고 하루의 일과표, 한 시간 단위로 짜여져 있는 일과표 속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라고 한다면 그는 창의적인 생각을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마음껏 공격하고 우승을 할 때만큼은 이렇게 안젤로티 감독처럼 약간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어쨌든 책임은 감독이 진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현대 조직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고 말 그대로 해줘 라고 해줬을 때 좀 더 뛰어난 컨텐츠를 만들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그러고 있어서 저도 해줘 리더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쟁은 우승을 위한 것이죠. 당신의 마케팅 컨텐츠가 경쟁사를 압도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선택이라고 하는 우승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안젤로티 감독의 해줘 축구에서 리더십의 모티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